시간 아주 궁금한 이야기 아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배우 세 분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네. 어떤 내용의 순위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여주시죠. 자, 1위 장미희, 2위 김혜수, 3위 강수연. 대충 감이 이게 오십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나이순 나이순은 강수연 씨가 더 위죠. 재산순인가?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결혼 안 할까 궁금한 여배우 베스트 3.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긴 한데요. 저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네. 줄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제 결혼을 발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 분은 올해도 역시 싱글로 새해를 맞이하는 세 분이라서 네. 제가 차트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싱글 여배우들 왜 결혼하지 않는가? 네. 미스터리 싱글 라이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전 여자일보 기자이자 컬럼리스트 김화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입니다. 네, 그리고 골드미스들의 절친 탤런트 김영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결혼하지 않는 여자, 그녀들의 숨겨진 이야기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채널 고정입니다. 자, 왜 결혼 안 할까 궁금한 여배우 베스트 3. 1위는 바로 58년 개띠 57살 소녀 감성의 최고의 골든미스 장미희 씨입니다. 네, 정말 장미희 씨, 56의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 외모입니다. 저희 장모님하고 동갑이시네요. 가지고 있어도 열린 것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제가 제일 괜히 미안하네요. 왜 괜히 제가 괜히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예. 왜 결혼하지 않는 걸까요? 어휴, 글쎄, 어느 분은 이만한 사위를 두셨대.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네. 마돈나랑 동갑이세요. 그런가요? 58년생이시고 김덕수 씨도 58년생. 마돈나랑 다 같은. 마이클 잭슨도. 마이클 잭슨도 58년생. 동갑이세요? 외모로 보면 주영훈 씨랑 같이 사귄다고 해도 될 것 같아. 네. 외모로만 미안해요. 보면. 자, 오늘 나오신 김화 씨가요. 장미 씨의 그 오디션 때 심사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 장미 씨 아주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장미가 1976년 박태훈 감독의 성춘향전이라는 영화에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성춘향전을 춘향역을 기성 배우를 쓰지 않고 신인을 모집해서 쓰겠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내고 그때 1차로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넘게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30명을 본심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본심은 그때 충무로 스타다방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우성사 그 2층 건물의 그 2층 사무실에서 30명이 카메라 타스트와 그다음에 연기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장미는 보니까 단발머리에 녹두색 원피스, 옷핏을 입고 왔는데 들어오면서 고개를 45도로 약간 비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오는 게 첫 인상이 벌써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몽룡 역에는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스타였던 이덕화. 그리고 너무 이상했어, 또 둘이. 광자 역으로는 그 당시 그 TV 그 드라마에서 여로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장욱재가 광자 역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이 오디션장에 본인이 제 발로 간 게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언니가 이 성춘향전 그 오디션에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배우를 우리한테 준 그 언니분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가 일반 예상을 깨고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의 성명이 죽었는가 싶었는데 그 이듬해인 1977년 김호성 감독의 겨울 여자가 서울 단선사 단일극장에서 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굉장했죠. 네, 그 당시에 60만 명이라면 서울 단일극장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겨울 여자 얘기를 하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그때 같이 출연했던 남자 배우가 김추련 씨였는데 얼마 전에 애석하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김추련 나름 굉장히 개성이 강한 그 배우였었고 거기에 이제 장미희 씨가 같이 공연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오늘날 아주 뭐 영화로운 그런 연기자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김추련은 이후에 뚜렷하게 그 다음을 이을 만한 후속 작품이 없어서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그런 생활고를 겪다가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결국 비극적으로 약간 인상도 그- 특이하게 생기셨고 머리가 좀 길었죠. 약간 콧줄머리식으로 길고. 그랬었어요. 네, 특이한 겨울 여자가 인상적이고. 77년이잖아요. 그래서 장미희 씨가 스타덤에 오르는 계기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한 58만에서 60만 정도 저희 관객 동원해서 그 기록이 90년에 장군의 아들이 깨질 때까지 13년을 유지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그때 막 줄에 쫙 서 있고 그러니까 이랬어요. 단성사에서 맞아요. 저 비오나 맥주 저 무슨 그 유명한 호떡집까지 한 2km. 2km를 섰으니까 상영관이 끝이 안 하나뿐이 보이는 없던 시대. 저는 참 출렁 진짜 그랬었어요. 좋은 영화들을 그 겨울 여자도 제가 할 뻔했었거든요. 하천 영화사에서 그래서 갔었는데 좀 이렇게 끈들기게 누가 한번 막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데 뭐 조건 달고면 아 실은 감도 뭐 이렇게 괜히 튕겨가지고 튕기다가 놓쳤구나. 결국은 그것도 뺏기고 아깝네요. 아까 중간이죠. 예. 장미를 우리 김아 씨는 아주 전도 유망한 아이로 첫눈에 반했다 이제 그러셨는데 처음 같이 이 공연을 했던 신성일 씨 후일담을 들어보면 맨날 그랬대요.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너는 배우가 어떻게 얼굴이 호떡같이 생겼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장미 씨가 호떡이에요? 수많은 여배우들을 이렇게 상대 배우로 했는데 얘는 얼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약간 인형같이 처음부터. 오목조목 생긴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아니지. 고전적으로 네. 생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그 겨울 여자 한 장면, 그때 그 나중에 미인이 된 모습 거죠. 직접 감상하시죠? 이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 무거워 죽겠어요. 이화. 장미는 얼굴로 승부하는 배우가 아니고 연기로 내 승부하는 말 좀 들어봐. 배우인데요.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요.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요. 저 교수예요, 저 사람이. 아, 그래요? 이화 부모님들은 쉐이너 역할이 교수야. 이창원 씨 목소리. 저때 영화는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후회하고 계시죠? 그렇죠. 선생님의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셨다고 괴로워하고 계시죠? 선생님 저 배경음악에 올겐 나옵니다. 올겐. 바보, 야. 바보. 근데 겨울 여자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겨울 여자는 그 본격적인 호스테스 영화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 겨울 여의 그 겨울 여자의 장미의 저 이화입니다. 예. 여주 이화인데 이화가 여고 졸업반 때 대학에 막 들어간 부잣집 아들 함영중이를 사귀었는데 그 함영중이가 키스를 하려 그러는데 예, 장미가 뿌리쳤어요. 그러니까 함영중이가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합니다. 아니 뭐 키스 안 했다고 아니 자살. 영화 안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얄개 영화 호스테스 영화는 1980년대에 뭐 아침에 출근하는 여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김하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70년대 말쯤이 여성의 육체적 정절 이게 너무너무 목숨처럼 중요하던 거에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혹은 내 의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전에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예컨대 순결을 잃으면 결혼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거나 뭐 스스로 목숨을 끌어내서 은장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여자가 충격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겨울 여자라는 영화 한 편이 한국 사회 여성들의 정조관을 바뀌는 사방을 사회적인 토론을 했어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겨울 여자 이후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트로이카 대열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때 이게 77년 작품인데요. 그때 미녀 배우 인기 순위를 보면은 장미 씨가 근데 1등은 아니고 2위예요. 1등 누구예요? 그리고 3위가 유진 씨, 그리고 1위 정윤희. 1위가 정윤희 씨.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영원한 이게 이상. 보통 이럴 때 가장 말씀은 원래 3위분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유진 씨가 한 그 방송에 나와서 당시에 그 세 명을 현재 여배우에 비교한 얘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최고의 미녀 하면은 태희, 해교, 지연이라고 해서 송혜교, 전지현 그리고 김태희를 얘기하는데 그런가요? 우선 정윤희 씨 비유를 할 때 장미희 씨는 전지현 씨에 비유를 했어요. 섹시한 이미지를 섹시한 갖고 이미지. 있다. 그리고 정윤희 씨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이미지여서 송혜교. 그리고 본인이 지적인 이미지여서 김태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진 씨 생각이죠. 예. 77년에 트로이카가 탄생해요. 영화 겨울 여자를 통해서 장미희 씨가 나오고 드라마 어마어마한 시청률 기록한 청실홍실이라는 드라마가 TV에서 방송이 됩니다. 거기 정윤희 씨와 유지인 씨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두 명을 투톱으로 주인공을 세웁니다. 롯데가 시집간 섬기영 씨 출연했던 드라마예요. 홍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세 명의 스타가 나오면서 세 명이 트로이카를 형성하는 그 아주 중요한 한 해로 저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미 씨가 뭐 한 해에 영화를 10편 찍고 드라마 5편씩 찍고 이러면서
배우 생활 3년 만에 당시 시가 1억짜리 집을 장만했다면서요. 3년 만에. 예. 네. 초기에 당시 장미 1억이 씨가 얼마예요? 네. 확 올라섰어요. 아주 그냥 졸지에 확 올라섰어요. 올랐으면 이제 막 작품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그 인기 그래프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스캔들이 한 번 있었죠. 한동안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체류하다 오는 일이 벌어져요. 해명을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딱 와가지고 며칠 안 돼서 언니 난 시집 안 간다고. 언니 난 시집 안 간다고.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19살 차이가 나는 모 기업의 심지어 내년 4월에 결혼한다 이런 구체적인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됐어요? 그 사실 아니 스캔들이 한 번 있었죠. 그 이장우 감독 밑에서 조 감독으로 뛰던 그 배창호 감독이 장미 씨를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기자들한테도 나 장미 엄청 좋아합니다. 이러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을 만큼. 결혼하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만들었던 게 뭐 적도의 꽃이다, 깊고 푸른 밤에다, 무슨 황진이다 이런 영화에 장미를 집중 캐스팅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본인의 일반적인 짝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심을 갖고 시작한 네, 장미 쪽에서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뭐 장미가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니까 배 감독이 그렇게 눈에 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김아 씨가 그 기사를 직접 쓰셨다고요. 아 그래요? 장미를 위해서 그 황진이란 작품을 헌사할 정도로. 아 그래요? 예, 아주 장미 씨를 놓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영화가 정말이지 그 해에 흥행이 제일 안 되는 영화 꼴찌의 첫 번째 작품. 하고 멤버 입장에서 관객들이 영화 보다가 발차고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장미를 위한 영화 같아요. 거의 예, 예. 사실 장미한테 거의 클로즈업 되고 네, 아주 예, 그래서 이제 감리동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동아수출의 이우석 사장이 깊고 푸른 밤으로 번 돈을 그 황진이가 전부 다 꼬라박았다고. 영화가 아니라 그냥 장미 아주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됐군요. 했는데. 배창호가 공개 구원을 했거든요. 네, 기자들 모아놓고 나는 그 장미를 좋아해 장미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게 장미의 의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미 어머니한테 그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배창호가 공개 구원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콧방귀도 끼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고 배창호 감독이 공개 구원을 했어요. 네. 저녁에 또 술자리가 이어져서 진짜 사랑한다. 장미 씨하고는 얘기됐더니 눈빛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다. 써도 혼자 되냐? 하는 주장이지. 그 기사를 다 썼어요. 그 문제가 그 다음날 아무래도 근데 장미 씨 반응이 이상하게 나와서 전화를 했죠 어머님한테. 자주 이제 기자들을 불러서 그 집에 이상교 선배님도 만두 먹으러 자주 갔잖아요. 가도 됩니까? 했더니 와 그래서 갔어요. 배창호 감독이 공개 구원했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턱도 없는 얘기지. 그래서 야 오버했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네, 저는 배창호 씨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91년도였는데 제가 음악 그 DJ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배창호 감독을 초대해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장미 씨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대요. 같이 영화 작업을 하거나 하면은 정말 그냥 그 이름도 모르는 조연출이니 뭐 조명이니 이런 그 스태프들 돌잔치 뭐 상 나고 경조사 이런 데까지 다 선물 사갖고 산 꼭대기 언덕까지 찾아간대요 장미 씨가. 그 얘기를 배창호 감독이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때 어릴 때라 잘 모르지만 기억은 나는 게 장미 씨는 되게 이쁜 여배우고 그런데 배창호 감독이 공개적으로 같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런 분개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 도대체 장미한테 이런 얘기 그랬던 기억은 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 발표를 한 거잖아요.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건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죠. 결혼 발표가 아니고 공개 청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팬들이 그 배창호 감독을 비난할 이유가 그때 배창호 감독이 영대 상대 나와서 그 현대 상사 들어가서 아프리카도 가고 그때 배창호 감독이 최고의 인기 감독이었습니다. 학력 좋지요. 저 인물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힘이 떨어지지. 또 영화 잘 만들지 영어 잘하지요. 제가 볼 아니 뭐 때는 그랬을지라도 장미 씨는 평론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개 구원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딱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아니 배우랑 감독이 영화를 위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토론도 못하냐.
딱 그 선에서 그냥 선을 아니, 그어. 입장 바꿔서 구원을 직접 해야지 언론을 통해서 하면 사실 여성들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수줍은 성격이잖아요. 아니 수줍은 성격이 공개 구원을 해요? 윤영미 아나운서께서는 왜 그 배창호 감독을 쫓아다니셨어요? 아니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쫓아다니셨어요? 장민 씨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빨개진 배창호 사람인데 또 이 저는 황소 같은 그 사람이지. 모습에 배창호 감독이 반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어이, 제가 그거 먹이 사슬이네. 네, 그 며칠 후에 그 대학로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배창호 감독이 영화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말을 걸려고 막 쫓아갔는데 그새 없어졌어요. 아, 도망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을 넘게 대학로 온 술집을 다 뒤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술집에 갔을 것이다. 워낙 네. 술을 좋아했으니까. 근데 제가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그분의 영화를 다시 한번 제가 그 테이블 빌려다가 그 보고 당시에? 책을 네. 갖다가 읽고 그러면서 뭐 용기를 내서 그분 댁에 전화 걸었어요. 한번 좀 전화번호를 만나달라고. 어떻게 만나달라고요? 예,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프셔서 부천인데 집이 조금 자기가 나가는데 오래 걸린다.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싫다는 얘기죠. 또 한 달 후에 또 전화 걸었죠, 제가.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윤영미 집에서 아나운서 집에서 지금 그래요. 목사님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아니, 결혼 전인데. 아니, 근데 뭐. 그래서 이현수 할때 뭐 할 때? 그래서요. 저는 처녀였고 아나운서였죠. 아나운서였죠. 예. 아니 장미 좋다는 사람한테 들이대는 건 도대체 그게 무슨 뭐야? 상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막 첫사랑 같이 막 짝사랑에 막 제가 끌어오르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고 그 다음 날 회사 가서 스포츠 신문을 딱 펼치는데 배창호 결혼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포기하게 정말 됐죠. 그 사랑의 감정도 그 시간이 되면 다 식어요. 근데 그 배창호 감독이 그 지금 결혼한 부인하고 그 스토리를 얼마 후에 영화로 만들었어요. 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배창호 감독의 예, 모든 자기 영화를 다 부인하고 봤어요. 그 서대문구 북가자동에서 인테리어 그 디자이너잖아요, 연애하던 부인. 그 과정을 처음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그 배창호도 그러고 보면 상당히 바람기가 있는 감독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건 바람기가 아니죠.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영화 못해요. 지금 부인하고 그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영화에 그게 무슨 영화죠? 다 담아서 그게 제가 러브 스토리인가? 예, 러브 스토리인가 하여튼 예, 그 그런 영화. 예, 그런 영화에서 그래서 그 극장에 개봉을 했는데 잘 안 됐겠죠. 다행히도 손님이 안 들었어요. 당연히. 재미가 없어요. 그만 아는 얘기. 아니 그때 대학로에서 제가 2시간 동안 찾았더라면 제 운명이 바뀌었을 지금 오늘 수도 누구 있어요.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장미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근데 거지? 그때 이미 연애를 안 했을 때더라. 저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찾아와서 2시간 동안 돌아다닌다는 게 좀 흔치 않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배창호 씨는 봤죠. 그러니까 얼른 피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야, 저 돌아다녔다. 빨리 숨어. 근데 그 배창호 감독 외에 송 기자님 무슨 다른 열애설 같은 거 또 없었습니까? 한 번 있었죠. 그 지금 미국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이장희 씨가 미국에서 로즈가든이라는 경양식집을 예, 운영을 했는데 초기에. 거기에 뭐 조영남 씨도 가고 뭐 다 갔는데도 이제 주인이 이장희 씨여서 그랬지 또 두 사람이 좀 묘한 관계다라는 소문이 났었죠. 이장이하고 네 그런 네. 걔는 안 돼. 걔는 글쎄 소문이. 누구나 개인 인생사에도 그 모티브 이렇게 변화의 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말까지는 장미는 인기 탤런트이고 신인 여배우로서 한창 날리는 사람이었고 지금 말하는 머리를 단발머리를 하고 깊고 푸른 밤의 주연이며 쭉 나오는 그 이후는 아주 지적인 이제 이미지를 풍기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80년대에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체류하다 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 미국에서 네. 딱 와가지고 며칠 안 돼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우연히 수영장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언니 난 시집 안 간다고. 자기는 시집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뻔한 적이 그렇죠. 있었다면서요. 1981년도에 19살 차이가 나는 모 기업의 신모 씨하고 사장하고 결혼 얘기가 났었는데 그게 이제 그 매니저 하셨던 최숙희 여사의 친구분하고 그 신모 사장의 누님하고 동창이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심지어 내년 4월에 결혼한다 이런 구체적인 날짜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결국은 결혼으로 이어지진 그때 않았어요. 신문에는 약혼으로 기사가 다 나왔었고요. 이제 이분이 회사를 팔고 대우로 넘어가다 또 팔았으니까 경남기업이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신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남기업이 우리나라의 건설 면허 2호인데 해외 면허 1호를 가졌던 엄청나게 잘 나갔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재작년인가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장미 씨 얘기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서 박근혜 후보의 집을 지어준 사람이 그 경남기업 신 회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또 불거지고 덩달아서 장미 씨하고
결혼할 뻔했던 약혼했던 또 이 기사가 또 한꺼번에 묻어서 나와갖고 장민 씨가 또 한동안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19살 몇 년 전에 차이면 그 많은데. 신모라는 분을 사장님을 제가 뵌 같은 좌석에 있었는데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같이겠죠. 근데 왜 안 됐어요? 엄마가 못하게 했나요? 아니요, 그 신회장이 그 지금도 아마 독신으로 살고 계실 건데 그 어머니는 승낙을 했어요. 근데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경남기배 신회장인데 사실 그 서계동 집도 드나들고 그래서 그 모두 다 둘이 그 결혼할 거라 우선 최숙희 여사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난 기억이 상당히 기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둘이 유일하게 장미희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안 된 케이스가 바로 그 신모 회장과 얼마 전에 그 선혜용녀 씨가 와서 좀 어떻게 둘이 또 만나게 해주려고 다시. 주선을 했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안 만났노라고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제라도 만나.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많으시네. 이제 너무 오래 아니 나이 차이가 19살이니까 19살 너무 차이니까. 많지. 장미 씨가 56이면 팔순 됐겠다, 지금 거의. 팔순 되셨겠는데? 지금이 팔순 안 아주 좋은 됐을 것 시기죠. 예? 아주 참 좋은 시기인데. 또 장민 씨하고 관련돼서 좀 가슴 아프다 아니면 이렇게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떠오르는 게 학력 위조 파문이에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2007년에 있었던 건데요. 장미 씨 하면 우아하고 고고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여배우인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학력적인 부분에서 이게 금이 가니까는요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이분이 다녔다는 이화여고 그리고 또 이제 동국대라든지 이쪽에 졸업한 근거도 없고 그전엔 장충여고라고도 얘기했어요. 예, 장충여고, 이화여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쪽도 확실하게 확인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장미 씨가 졸업을 했다는 게요. 이 분이 그리고 이 학력을 통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지금 또 강단에 서고 있거든요. 사실 어느 한 고리만 끊어지면은 본인께 모든 게 싹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장미 씨가 대단한 게 이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정면 돌파를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진짜 어떤 대단해요. 큰 사과나 그런 거 없이 바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또 성공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거론하는 거 외에 장미 씨가 활동하는데 이게 어떤 제약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장미 씨가 연기 생활 자기가 온몸으로 이제 연기 생활에서 한 30년간 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 자체가 충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베이스는 되죠. 근데 그 되는데 학교 그 네, 선생님 그 봤는데 지금 뭐- 만났는데 네. 정말 너무 학생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학력 사건 나고 뭐 이랬을 때도 자기는 자를 수가 없대. 도저히. 실제 저도 너무 당시에 잘한대요. 명지대랑 명지. 통화를 했었어요. 네네. 그때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내가 장충여고 졸업장을 낸 것도 아니고 동국대를 낸 것도 아니지만 좀 확인하기 힘든 미국에 학사 학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명지대 석사를 들어갔고 석사를 명지대에서 분명히 교육학 석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사를 받으면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명지대 사회교육권 쪽에서 하다가 이제 명지 전문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력 위조 파문이 터졌을 때 저도 명지대 측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때 이제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학력 관계없이 명지대 처음에 가서 사회교육원이었어요. 이건 정식 대학이 아닙니다. 네. 그 제자들을 제가 스텝으로 많이 학위하고 썼는데 관계없이 할 수 그 다음에 장미 씨가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그 학교 총장님,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학과를 명지전문대에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고 학과장까지 하고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명지대 쪽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기자들한테 언론에. 현장에서 오랜 세월 이만한 경력을 갖고 있고 학생들이고 배운 제자들이고 주변이 전부 다 훌륭한 선생님이고 잘 가르치고 열성을 다해서 한다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냐. 맞는 얘기예요. 실제 학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김영자 씨는 혹시 그 본인이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경주에 촬영을 갔는데요. 네. 꿀맛이라는 영화 촬영을 갔는데 거기서 밤에 너는 나도 참 주책이야. 너 왜 학교 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때 굉장히 오래전인데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 내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이화여고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몸이 많이 아파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할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를 못 갔노라. 하여튼 장미라는 묘한 존재는 뭐냐면 장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숭과 가식이라고 보거든.
근데 그 내숭과 가식이 한 경지에 이르니까 지금의 장미가 된다고 봐요. 그 요소를 빼면 또 이상 없어져요, 장미는. 장미 씨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모든 걸 장미화 시키는 게 있는데요. 대표작 중에 육남매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이제 힘든 삶을 6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얘기인데 장미 씨가 너무 고고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억척스러운 아줌마여야 되는데 그래서 분장도 조금 지저분하게 하고 의상도 좀 더 허름한 걸 입히려고 그래서 하면은 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고하게 그렇죠. 근데 그걸 장미 씨가 그러니까요. 계속 그거를 그 분장을 다시 깨끗하게 고치시고 그 고고한 이제 몸짓을 고수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육남매는 장미 씨의 대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본인화시키는 사실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 거죠. 거기서 나온 말이 유행어가 똑 사세요. 그리고 사실 그 학력 위조 파문을 지운 것도 엄마가 뿔났다였죠. 거기서 미세스 문 맞아요. 근데 장미 씨가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수첩에다 메모를 하는 씬이 있어요. 예. 그 수첩 하나, 볼펜 하나를 본인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옷이라든가 가방 이 정도가 아니라 카메라 안에 들어올 거고 내가 쓸 거는 다 직접 구매할 정도로 굉장하게 어떤 열정, 완벽주의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지방 완벽주의는 촬영하러 완벽주의는. 갈 때 베개하고 이불 이런 걸 다 싸가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에 그 굉장히 옛날에는 약간 그랬어요. 결벽증적인 그런 달동네가 면이. 무슨 드라마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강원도 여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대본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이래. 그때 그런 사투리 처음 들어봤어요. 이북 사투리만 들어봤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놀랐고 막 웃었어요. 너 어떻게 이북 사투리 쓰냐고 그랬더니 모른 척하면서 그대로 해서 끝까지 그대로 가더라고. 근데 자기 흉내내는 거 굉장히 또 이렇게 기분 연습이네요. 나빠했나 봐. 이경실 씨가 왜 아름다운 밤이요, 그 흉내 뭐 I love 히트했죠. you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대요. 네, MBC에서. 그랬더니 이경실 씨 보고 별걸 다 갖고 먹고 사네 하면서 약간 그 비아냥거린 그런 얘기 들었고 그래서 이경실 씨가 그게 또 속상해갖고 작가한테 나 장미 씨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나보고 별거 갖고 다 먹고 산다고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작가가 그럼 이번에는 똑 사세요 한번 해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이경실 씨가 똑 사세요 이걸로 또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에 장미 씨를 또 만났는데 그때 이제 약간 풀어져갖고 그냥 웃고 이렇게 넘어갔다고.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래윗집에 살았다면서요. 지금요? 지금 위아래층 지금 위아래층에 살아요? 위아래집 사는 이영자 씨도 같은 라인 산다죠? 예, 같이. 근데 이영자 씨 얘기가 제 바깥에서 보면 장미 씨 집 창문에는 할로겐 등이 은은하게 켜 있고 이경실 씨 집에는 환한 형광등이 켜 있다고. 그래서 경실이 언니는 조명에는 돈 안 쓰는 사람 같다고. 이경실 씨 남편이 새벽에 만취가 되셔가지고 네. 그런 관계인데 새벽 4시에 장미 씨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배를 밤새 누르셔가지고 장미 씨가 화가 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이경실 씨 남편이 거기서 계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끈질긴 어떤 인연이 있네.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요번에 꽃누나를 그건 확실한 보면서 거죠. 꽃누나 같은데 장미 씨가 나왔으면 그거 굉장히 재밌었겠네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어떻게 안 밥 하겠지. 먹고 안 어떻게 근데 쇼핑을 하고 이러는지 어느 분이 집에 궁금하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막 앉아갖고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런 말도 못할 정도로 진짜 너무 깔끔하게 그래서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늘 우아한 게 모델하우스처럼. 정말 아니 근데 뭐 예술 집에서도 하시게. 이렇게 완전히 풀로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 세팅까지 다 하고 드레스 쫙 입고 그러고서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고 그러시던데요. 설마 집에서? 메이크업까지 다 네, 하고요? 집에서 메이크업까지 싹 하고 그렇게. 방구도 안 끼고 살 것 같아. 장미는 어떻게 말하면 지적인 사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지적인 사치로 분출을 지적인 할 허영심 수도, 같은 걸로 나올 수 분출할 있겠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식과 그 우한 같은 게 이제는 자기의 체화했어요. 처음에는 좀 거부감도 있었고 처음에는 좀 그 몸하고 그 행동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오랜 세월의 뮤며 산 넘고 애정의 간 건너서 자기 그 우한과 가식이 자기 몸 체화됐습니다. 근데 내숭과 가식의 그 다른 한편에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데도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누구랑 정말 스캔들이 있었느냐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는 그만큼 빈틈없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거거든요.
네. 아까 그 촬영 하다 보니 촬영 현장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 다 모여서 뭐 어디 부동산이 좋다더라, 어디 미장원이 좋다더라, 어디 의상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미는 혼자 앉아서 꼭 독서를 해요. 근데 이 방송국의 이 분장실에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말이 없어요, 장미 씨가. 말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서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친근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어머 선생님 이러잖아. 선생님은 그러고 그 다음에 다 반말이야. 응 그랬어 잘했어.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남자들이 진짜 좋아해요. 남자들이 상박 존칭 안 쓰고 그래. 좋아해요. 상박 선생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는 반말이야. 아 어저께 그랬거든. 그래서 그랬죠. 이러고 이제 그러면 귀여워가지고 너무 이쁘게. 근데 여자들은 그걸 또 좀 말랑없이 질투하죠. 질투 많이 했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네. 장미 씨가 이제 방송 초기 때 이름 하나도 없을 때 그 장수 무대라는 그 흑백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맞아요. 있었어요. 상품 장수 무대 황인영 씨. 거기서 황인영 이제 씨. 저기 출연자 도우미를 했다 보니까 노인 어른들이니까 누가 이제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시고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미 씨였는데 처음에 아주 그거에는 그 적격이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감성적이고 친절하고 노인애들 좋아하시. 할아버지 이렇게 했잖아. 조금만 더 빨리빨리 걸을까? 하니. 아주 그런 식으로 그거에는 귀재였을 때. 그냥 반말해요. 저기요, 저기 극 존칭 써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근데 그렇게 딸들이 보면 어머님도 이쁘신가요? 어머님은 예,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머님 이름이 최숙희 씨인데 네. 어머니도 인물이 괜찮아요. 고전적이고 얼굴이 하얗고 고전적이고 항상 조그마하시고 그 한복을 입고 닮았어요. 다니시고 닮았어요. 그래서 장미도 한국 여배우 중에서 한복의 동선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그 기자 접촉은 장미가 안 했어요. 거의 장미 어머니 기자들 찾아다니면서 식사하고 꼭 그 명절 때 되면 그 제가 현역 연예계 시작 전에 그 배 한 상자씩을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 명절 때 되면 장미 씨 어머니한테 배 선물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기사 한 번 잘못 쓰면은 전화하면서 밤새도록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시 아주 사람이 진을 빼요. 네, 그러면은 끊고 싶지만은 평소에 또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제가 정말이지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머니의 되게 그러니까 그러한 척 어머니 캐릭터네요. 억척. 예, 그랬기 네.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집념과 열성이 있기 때문에 장미가 스타가 되고 오늘날 대학 교수가 되고 오늘도 여- 전화 제가 오는 거 볼 때 아니에요, 밤에?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뭐 얘기할 수 방송 있어요. 끝나고? 장미의 성공은 99%가 어머니의 노력이고 1%가 자신의 연기력이다.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극성이셨죠. 나쁘게 얘기하면 극성이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좀 특이하셨어요. 열정적이면서도 옷도 보면 항상 빨간 모자, 빨간색 옷 좋아하시고 항상 장민 씨를 이렇게 케어하고 따라다니고 어느 정도냐면요. 신문 기사나 뭐가 잘못되면 바로 날라오십니다. 신부서류 와서 날라와서 항의하고. 이상엽 씨가 만나보신 어머니 모습 어때요? 한 가지 딱 기억이 나는 게 뭔가 그 좀 좋지 않은 기사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 어머니 판단에 이게 기사가 좀 크게 나갈 거고 이게 나가면 우리 애한테 좋을 게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나 봐요. 그 다음날 일찌감치 출근하기 전에 문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신문사 문 앞에. 허벅하셨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저랑 차 한잔 해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저 심사 앞에 이제 다방에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그랬더니 페이런하고 저기 있잖아요. 미희가 좋은 일이 있을래나 봐요. 예? 어제 우리 집에 있는 저 미희가 기르는 고양이가 새끼를 3마리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전달하러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 무슨 기사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알아들어라. 이 좋은 날 알아들어라. 웬만하면 쓰지 마. 이제 이런 사인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어머니가 어떻게 딸한테 대해서 이만큼 뭐 딸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좀 애정을 갖고. 근데 이 일은 거의 집착에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미희 하나 홀로 이렇게 기르면서 뭐 중간에 집이 불이 나고 뭐 이렇게 또 막 할 수 없이 또 반태의 장사를 하러 또 길거리로 나서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끝까지 끌어안았던 딸. 이제 얘가 말하자면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큼. 최영자 씨는 뭐 같이 드라마 하셨으니까 가까이서 어머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어머님은요 처음에 데뷔 시절부터 분장실에 오면 꼭 저 구석에 딱 앉아 계세요. 그래요? 그런데 딸을 위해서 오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분위기에 이상한 계획이
앉아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불편하지, 말도 막 약간.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엄마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한테. 눈총을 많이 받았는데 미희는 엄마가 이꺼놓고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딸을 위해서 먹을 것도 이렇게 싸다 주고 뭐 갖고 오시는데 그때만 해도 처음이니까 참 시절에 좀 없던 시절 아니에요. 그럼 배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럼 그 사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꼭 깎아서 이렇게 놓고서 아유 좀 드세요 이러면 우리가 어머니 고마워요. 배 한쪽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목이 축여지고 좋아요. 근데 꼭 이렇게 돼서 드세요. 그러고 이건 마음에 안 들었다. 건너뛰어요. 건너뛰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단하다. 어머니랑 드시는데 저는 꼭 건너뛰어요. 왜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안 미워하셨나 몰라. 봐요.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무슨 얘기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내숭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날 좀 미워했어. 아버지는 뭐 하셨죠? 거기까지는 잘 그게 모르겠어요. 미스터리예요. 이게 장미가 언니가 있고 또 오빠가 하나 있어요. 남자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미 양의 아버지를 듣고 한때는 뭐 장성이다 어쩌다 그런 루머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장미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건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그 장미가 어머니 때문에 영화 출연을 못하는 신뢰를 하나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역작용이랄까 부작용인데 의욕이 넘치면 가유불급이라고. 그때 그 이두용 감독의 물레야라는 영화가 시카고 영화제도 해외 영화제도 가서 아주 그 우리나라에게 토속적인 그런 그 풍물과 사랑을 하는 아주 그 문예 영화인데 그의 그 물레야의 여주인공으로 장미가 캐스팅됐어요. 그 이제 정소영 감독이라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그 정소영 감독이 세운 한림 영화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은 그 이두용 감독이라고 우리나라도 손꼽히는 감독이죠. 그래서 이제 물레하는 감독에 캐스팅돼서 개런티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딸로 그때 인기가 있었고 또 개런티가 좀 훌쩍하지 않은지 오버 개런티를 요구를 해서 영화사에서 그걸 엄미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레야가 그때 장미가 그 출연했으면 아마 강성희보다 먼저 월드스타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어머님의 좀 그 좋게 말하면 지나친 그 자식한테 그 승부욕 때문에 그 장미의 그 물레야가 영화 출연이 그 캔슬되는 그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장미 씨 캐릭터가 되게 빈틈없고 완벽해 보이고 약간 차가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장미 씨처럼 저렇게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들어가 보면 되게 허술한 데도 많고 인간적인 경우도 많고 또 따뜻한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김근태 의원 돌아가셨을 때 뉴스를 보셨잖아요. 장미 씨가 영전 앞에 가서 엄청. 펑펑 우는 모습. 그게 이제 93년에 내 얘기를 들었는데 이장호 감독하고 같이 미국을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그때 김근태 의원을 만나갖고 그 당시엔 김근태 씨가 의원 시절이 아니니까 그 솔직함과 정직함 이런 것에 상당히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로 교류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러다가 장미가 설마 남의 영전에 가서 펑펑 울지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장미란 배우의 삶의 어떤 느낌들, 또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어떤 모습들, 또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대중들이 살짝 훔쳐본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 사실 있어요. 그 관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관계거든요. 연결이 안 제야 되는 인사, 거지. 현역 의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받던 군사장관 핍박받던 제야 인사하고 당대 최고의 배우 어떻게 만나서 우정을 쌓고 결혼을 했을까? 신기하답니다. 결혼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류를 쌓았을까? 이장호 감독이 사실은 조금은 사회 문제화되는 작품을 하다 보니까 김근태 의원하고 좀 인연이 있었고요. 어쨌든 장미 씨도 군사 정권 아래에서 어떤 루머로 인해서 그렇죠.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은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스스로가 워낙 그 칼 같은 성격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고 있죠. 또 뭐 이런 루머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미 씨가 결혼 못한 데는 좀 어머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밀착해 있거나 그러면 그 중간을 꿰뚫고 들어갈 남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분리돼야 돼. 그러면 장미희 씨의 허전한 허리를 채워줄 남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두 분이 너무 밀착해 있으니까 누구든 뭐. 김영정 선생님 생각하실 때 어때요? 장미 씨가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이유가 뭘까요? 팔자가 혼자 그리고 좀 멋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자기가 뭐 어려서부터 겪을 거 다 겪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지금은 최고의 뭐 인기 강의하는 교수고 뭐
배우고 나이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참 멋있어지잖아요. 너무나 지금은 진짜 패셔너블하고, 그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 우리 여자로서는. 그런 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어느 남자한테 가갖고서는 여보 밥 먹어 저거 밥 먹어 자기를 할 너무 사람도 사랑하기 없는 때문이 거야. 아닐까요? 그러니까 팔자야 팔자. 어떤 남자면은 장민 씨에게 좀 대시할 수 있을까요? 글쎄 생각이 안 나네. 어느 정도의 남자가 의외로 아무 있지? 생각 없이 들이대는 남자한테 갈 수도 있어. 여자들이 볼 때 왜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하는데 장미 씨만큼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고고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빨간색이에요, 느낌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장미 씨. 범접하기 아. 힘든. 근데 그게. 네, 장미 씨가 사실 인터뷰를 많이 안 하세요. 근데 몇 개 있는 인터뷰를 찾아봐도 결혼 얘기한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상형이 물어보면은 계속 그냥 건강한 남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남자,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말 끝에 계속 강조하시는 거는 이제는 여자보다도 난 배우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서 삶은 남자가 꼭 필요한데 배우로서의 삶은 남자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충분히 내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왜 결혼 안 해라고 자꾸 찌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아는 동료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신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아마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이. 5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지미 씨 특별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워낙에 김지미 씨하고 친해요. 네, 살던 집에서 네, 맞아요. 김지미 씨 집에서 이어서 지금 장미 씨가 사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 집을 그때 김지미 씨는 근데 상대적으로 또 결혼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는 왜 결혼 안 하니? 김지미 씨가. 그랬더니 저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한다. 근데 한 번도 결혼을 연기에 우선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근데 독신주의는 아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근데 옆집에 살고 싶다. 뭐냐면 각자의 일을 하고 근데 옆집에 사니까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사랑도 하는데 독립성 그걸 서로 존중하면서 그거 김갑수 씨 이론인데요. 김갑수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이론인데 생각이 같으신데요? 저는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또 하나 제일 맞는 분을 장민 찾았어요. 씨랑 저랑 나이가 같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이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사회적으로 하지만요. 예. 바로 장민 씨 연배 때부터 왜 결혼을 안 하면 잘못된 것처럼 여기지?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커리어 우먼들 중에 상당수가 독신으로 사는 삶의 모델을 그러니까 길을 따르고 많이 그랬는데 사실은 장민 씨 고 연배들이 누구나 해야 되는 결혼에 대해서 최초로 할까 말까를 고민해서 안 한 선택을 한 아주 적은 소수의 예인 거죠. 그 수많은 커리어 우먼들이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죠. 나의 인생에 남은 건 이제 독거노인의 길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김갑수 씨는 좋아하는 책 취향도 비슷하시고 전 한번 우리 두 친구 분께 하시면 되겠다. 근데 알 것 같은데. 너무 존재에 대한- 간절한데 세상의 존재에 대한 이유도 사르트르 하이데거 얘기하시면서. 너무 간절한데 간절한 감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막 이랬을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그렇게 의외로 생각해서 혼자 장미 못할 씨가 수도 왜 있다니까. 그러나.